다음은 야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요, 이 야당을 떠나신 분과 야당이 계속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요즘 뭐 표현을 쓰면 투닥거린달까요? 뭐 이런 게 자꾸 보입니다, 지금요. 김종인, 국민의힘, 윤석열 갈라놓고 갈라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윤핵엔 사실상 대권 코칭을 하고 있다. 그럼 여기 적혀 있는 이 코칭을 받고 있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좀 더 보겠습니다. 연일 독서를 하고 있는 김종인, 그 의도가 무엇일까? 촉각이다 돼 있습니다. 여기 이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국민의힘에 들어가겠나? 흙탕물에 놀면 똑같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흙탕물, 국민의힘.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뭐 백조 오리 얘기도 막 합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입당 반대 메시지. 그리고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안철수와 작당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죠. 그 또 반발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의도는 대선판 주도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 흙탕물에서 놀면 똑같은 사람 된다. 아, 백조가 오리밭에 가면 오리가 돼버리는 것. 오리밭, 백조, 흙탕물 뭐 이럽니다. 지금 얼마 전에는 아수라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흙탕물이고 아수라장이고 이런 겁니다. 지금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또 얘기해요. 주호영 뭐 작당을 했다. 뭐 하류적 사고방식. 오붕. 이거 속언데. 부하. 뭐 이런 뜻입니다. 짓고 싶으면 지져라. 아, 거칠죠 좀 표현이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기재 교수님. 얼마 전까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몸담고 있던 정당이었어요. 근데 떠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참 답답한데요. 아무래도 많이 서운하신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서운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그 보궐선거의 승리의 요인을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이 90%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뭐 의원들이나 기류는 결국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는 결국 민심의 승리, 즉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여론 그리고 LH 사건 이런 여건이 결합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생각하지 김종인 위원장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그런 이제 차이에서 비롯되는 건데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이 그래서 이번 선거를 승리하면서 사실은 잡아주길 기다렸을 겁니다. 위원장을 더 하시라 대선까지. 그리고 사실 그거를 은연중에 옆에 얘기한 정황들도 여러 가지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현재 비대위원 일부 정도가 좀 더 하시죠라고 했지 전체적으로 잡는 기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뭐 나가겠다고 얘기했지만 뭐 진짜 나가게 됐고 근데 나가서도 누가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섭섭함 때문이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제 메시지를 내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봐달라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김종인 위원장의 캐릭터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의 전략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서 또 제3지대를 구축해서 다음 단계에 또 2단계 통합을 해서 이번에 진짜 정권 교체를 이루려는 고도의 전략이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기본 캐릭터고 노회한 경세가로서 본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지금 안철수나 홍준표 전 대표 현재 의원이죠. 에 대해서도 입당을 반대했는데 지금 원내대표 출마하는 네 분이 다 홍준표 입당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양호 고문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는 게 그냥 어떤 섭섭함의 발로입니까? 아니면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거 판단 내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그거에 답을 받으면은 제가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좀 뭐 궁금한 게 첫째, 안철수는 왜 당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본인은 이런 백조하고 뭐 오리밭 이런 말씀하시면 본인은 어떻게 해서 오리가 안 되었는가?
오리밭에 있었는데. 네, 오리밭에 있었는데 왜 오리가 안 돼 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백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그 흙탕물에서 어떻게 흙탕물 한 방울도 안 튀긴 백조로 나왔을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좀 듣고 싶어요. 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것이 전략이냐, 자기의 과욕이냐,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예. 김종인 위원장도 야권의 큰 뭐 전체 그림을 통합을 하는데 분명히 해주실 일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만평이 오늘 하나 있는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대선 유원지에서 이게 오리배네요, 오리배. 근데 물 보세요. 흙탕물입니다. 흙탕물. 그대로 설명을 이거 묘사를 했군요. 여기 보면 국민의힘 오리배와 김종인 오리배가 막 물어뜯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말로 할 때 이건 알아 서로 얘기합니다. 근데 뒤에는 윤석열 하면서 뭔가 팝콘을 드시나요? 지금 보고 있어요. 팝콘 각이네요. 이 오리배에 누가 탈 거냐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지금요. 이 그림은. 자, 이와 관련해서요. 국민의당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인터뷰에서 좀 안철수 대표랑 서울시장 후보직 두고 뭐 작당을 했다 뭐 이런 거친 표현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작당은 당을 만드는 게 작당인데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을 돕거나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본인의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이고 그렇다면 우리 당이 이 표현대로 별로라면 안철수 대표는 뭐 때문에 입당하라고 했습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 지금 이 만평에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지켜보고 있어요. 윤 전 총장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윤 총장은 이런 어떤 싸움이나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지금 본인이 이제 곧 그 언론인을 통해서 국민 앞에 직접 서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다른 분들의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정무적 관리를 나름대로 좀 해왔는데 예. 이제 곧 국민 앞에 직접 서야 되는데 뭐 이제 너무나 많은 말들을 본인이 직접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법조인으로서만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예.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는 이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니 두려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열심히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고시 공부하듯이 아마 공부를 하고 있지 뭐 이 판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아예 지금 못할 것이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의 정치를 하시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또 김종인 대표님의 예. 그 현재 이런 행보에 대해서 우리 이기자 교수님은 섭섭함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옛날에 좀 가까이 계셨잖아요. 제가 저희 당에 계실 때 그렇죠. 비서실장을 민주당에 했으니까요. 있었을 때 가까이 예. 모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선 그 국민의당 내부의 중진 의원들이라는 분이 주호영 대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뭐 누구누구인지 아는데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조금 지지율이 높으니까 안철수에게 빨리 그 서울시장 단일화를 하자라고 주장을 계속했는데 김종인 대표 혼자만 이 국민의힘 내부 당원의 후보를 가지고 해야지 이게 말이 되냐. 예. 이 정당인 맞냐라고 하는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실망과 분노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정당도 아니다. 국민의힘 당신들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붙이면 김종인 대표는 1당, 2당 모든 당을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양당 체제 가지고는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할 수 없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당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에 어떻겠냐라고 하는 빅피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당, 이른바 신당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전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뭐 밖에서 신당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요, 조금씩이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언론 인터뷰입니다. 매일경제 인터뷰인데요. 윤석열, 여당 후보에겐 가장 쉬운 상대다. 대선과 관련해서 가장 쉽다고 평가를 했어요. 대선 최대 변수는 경제회복이다. 대선 주자 인터뷰에서 가장 쉬운 상대. 그러니까 여당 대선 후보가 결정됐을 때 윤석열 총장도 야당 후보가 된다면 어떻게 평가하세요라는 질문에 가장 쉬운 상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변호사. 네.
동의하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얘기. 뭐 저는 그 정세균 전 총리의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 마음을 이해한다. 일단은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의 프로 중에 프로 아니겠습니까? 뭐 안 해본 게 없으니까요. 총리까지 다 대통령 빼고는 다 했다고 그러죠. 대통령 통상. 빼놓고는 뭐 다 해봤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냉정하게 평가를 해볼 때 지금 현재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참신함, 어떻게 보면 그 신선함 이런 것만 가지고는 뽑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도자를 선택을 할 때 지금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경제 현실이라든지 생활에 관련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같이 케어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지 단순히 신선하고 참신하다는 이유만으로 뽑지 않을 테니 경륜 그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부족한 그 윤석열 총장으로서의 그 특징을 뭐 감안한다면 아주 제일 쉬운 상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본인과 붙으면 자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런 인터뷰도 나왔습니다.